여러분은 살면서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가난해서 안 된다.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배경이 없어서 안 된다. 학벌이 없어서 안 된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아집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꿈 하나가 조용히 사그라집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한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눈이 빛났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안 된다에 맞선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인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한 것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낸 한 인간의 이야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군의 작은 농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주영.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철저하게 가난했습니다. 8남매가 한 지붕 아래 옹기종기 살았고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은 늘 소박했습니다. 봄이면 보리밥, 가을이면 잡곡밥, 겨울이면 고구마와 감자가 전부였습니다. 정주영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공부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소죽을 쓰고 논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저녁을 챙겼습니다. 어떤 날은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터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단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가난이 나를 키웠다. 가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이유로 삼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주영에게 가난은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나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가난을 조건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조건은 우리를 묶어두지만 출발점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난에 머무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16살 정주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좁은 논밭에서만 살 수는 없다고. 세상 밖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가겠다고.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로 향하는 소년.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2가지가 있었습니다. 불타는 의지,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1950년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 속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다리는 끊겼고 집은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2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하는 것, 2번째는 다시 세우는 것. 정주영은 2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현대건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전쟁으로 다 망한 나라에서 무슨 건설이야?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세운다는 거야? 그러나 정주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 망했기 때문에 다시 세울 일이 넘친다.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현대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을 때 세상은 또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기간 안에 완성할 수 없다.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해야 방법이 보인다. 경부고속도로는 예정보다 빠르게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1970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독자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도 수십 년이 걸렸는데 한국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정주영은 영국의 자동차 엔지니어링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기술 협력을 이끌어냈고 독자 모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포니,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주영의 세계는 이런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도전의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빨리 믿어버립니다. 누군가가 그건 힘들어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그 말에 동의해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 된다를 말하는 사람이 해본 적은 있는가?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1973년 오일 쇼크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동 국가들은 막대한 자금을 손에 쥐었고 그 돈으로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건설 회사들이 중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설사들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기술력도 경험도 신뢰도도 부족했습니다. 발주처는 말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는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주영은 직접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발주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한번 써보십시오. 단 한 번만. 그러면 당신들이 왜 우리를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바레인 조선소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 리비아 데스로 공사. 현대건설은 중동 건설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의 작업은 극한이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근로자들은 쓰러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문제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자재 수급이 끊기고 기상이 악화되었으며 현지 규정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건 실패야. 포기해야 해. 정주영은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는 단 한 번도 실패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실패는 다릅니다. 시련은 과정입니다. 실패는 포기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실패입니다. 중동 건설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정주영의 시련론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련이 오면 피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당신의 삶에도 시련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그 시련이 지금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주영에게는 특별한 스펙이 없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가문 배경도 없었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도 없었습니다. 인맥을 이어주는 고위직 부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냈을까요? 그 비결을 찾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경영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라. 우리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의 자기 신뢰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뒷받침된 확신이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했다는 이 질문. 그러나 실제로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해봤어?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일들 중에서 정말로 끝까지 해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중간에 멈췄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주영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그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를 지을 때 그는 조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는 내가 고용하면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주영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때,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때.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했습니다. 두려움을 지우는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는 이른 새벽에 현장을 찾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결정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만 보는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기 신뢰는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부딪히고,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 위에 확신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시작하고 싶은데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정주영은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느낀 채로 한 발만 내디뎌 보라고. 두 번째 발은 훨씬 쉽게 떼어집니다. 1970년 정주영은 세상이 다시 한번 비웃을 결심을 합니다. 조선소를 짓겠다. 당시 한국에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으며 경험도 없었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후발국이 대형 조선소를 짓는 것은 50년이 걸려도 어렵다. 그는 영국의 버클레이즈 은행 등 해외 금융기관을 찾아가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냉담했습니다. 담보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과거 조선 경험이 있습니까? 모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선의 DNA가 있습니다. 은행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또 한 가지를 했습니다. 울산 백사장으로 그들을 데려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배를 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위에 수십만 톤의 선박이 만들어질 조선소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차관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건설되었습니다.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 중 하나입니다. 그 시작은 백사장 위에 그린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작은 생각이 작은 사람을 만든다. 정주영은 항상 크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작은 그림을 그릴 때 그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는 이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을 꿈꾸면서도 실행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생각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상은 현실이 되기 전 항상 비웃음을 받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하늘을 날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겠다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주영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상상하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너무 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크게 꿈꾸지 않으면 절대 크게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함은 책임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직원 덕이고 회사가 안 되면 내 책임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정의입니다. 그는 현장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 공장에, 조선소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극심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고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식사의 질을 높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잘 먹어야 일도 잘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책임을 피하려 할 때 정주영은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권력이나 카리스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구성원들에게 공을 돌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정주영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직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 해냈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실수했을 때 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 용기야말로 리더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1998년 정주영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소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기 위한 그의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몰래 소를 팔아 만든 돈으로 서울로 상경했던 그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말년에 그는 소떼를 이끌고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오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80대의 나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그에게 멈추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도전이다. 이 말이 정주영의 삶 전체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200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엄청난 기업도 막대한 자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남긴 것은 하나의 정신이었습니다. 회복이나 했어? 이 질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려 할 때마다 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회복이나 했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미루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늦은 것 같아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정주영의 인생은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라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세계를 바꿨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자본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한 남자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주영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해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오늘 단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그 한 걸음이 10년 뒤에 당신에게 전해지는 선물이 될지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능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